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부동산 비수기라 불리는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띠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포구 성산동과 도봉구 창동, 구로구 구로동과 마포구 대흥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을 도와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슈가 있죠. 청약홈이 난리가 났을 정도로 100만 명 이상의 청약 신청자들이 지금 청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반포와 그리고 동탄 그리고 목동에 지금 현재 무순위 청약과 그리고 나와 있는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시세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기존의 5년 전, 6년 전의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제 세대수는 많지는 않으나 20억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품고 많은 분들이 또 청약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좋은 지역에 대한 정보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렸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5일이죠. 정부가 출산과 결혼 등 인구 문제에 집중한 부동산 과세 특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에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장려 인센티브가 담겨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미분양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아파트에 대한 좀 대책 마련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좀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좀 품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7월 마지막 주가 다가왔고요. 이제 8월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동향은 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의 좀 고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가장 요즘 크게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은 서울에 대한 집값 상승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0.55%의 상승폭들, 아파트 값의 변동폭들이 나타났었고, 반대로 이제 서울과는 비교될 수 있는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0.9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전국 평균만 보더라도 0.65%의 그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서울 지역들만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양극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에 대한 공급 물량의 축소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의 서울에 대한 매수세, 흔히 말하는 영끌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세를 또 보여주고 있다. 올 상반기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다면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는 지금 현재 외지인들의 매수세 비율이 20% 정도의 가량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투기적인 부분이라든가 투자의 열기가 과중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8월 달 공급 정책을 대규모로 좀 보여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미지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런 8월 달에 공급 정책들도 인천이라든가 수도권 지역들 일부에 대한 공급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에 대한 그런 공급적인 부분은 아직도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이 아닌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의 그런 기존 주택들에 대한 멸실들도 굉장히 또 주택의 공급의 축소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가격의 불안정성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공급 정책이 아닌 수요 억제 정책을 쓰기에는 또 지방권이라든가 수도권 전국적인 부분은 이런 그 아파트의 변동폭들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을 쓰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고점을 넘을 정도의 그런 기세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지난 28일에는 실질적으로 7천여 건 정도가 이제 거래량이 나타났고요. 4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넷째 주 지금 5년 10개월 차에 들어서는 가장 최고점을 찍었었던 상승폭 0.3%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단기간에 좀 사그러들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9일부터 시작되는 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의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또 이제 강남 3구를 필두로 해서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원베일리라든가 이런 지역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3억 이상의 가격대를 찍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 청약 당첨됐었던 21억, 뭐 22억 이 정도 금액대로 당첨이 된다면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죠. 20억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나오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 지역에서의 그런 디커플링 현상들에 대비할 수 있는 결국은 지방권보다는 서울 지역, 인기 있는 그런 밀집 지역 또 업무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상급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들로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매수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텐데 서울 지역은 새롭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과 재건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그 개발이 되고 나서 일반 청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일반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새롭게 공급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서울 지역 내에서는 재개발 투자와 재건축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이제 이미 시세 반영이 된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에서의 높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지금 시세보다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됐었을 때 그런 가격 상승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이런 지역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해 보시는 것을 좀 올 하반기에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지만 전국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핵심 지역, 일부 지역에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상급지를 투자하고 매수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양적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에 참석하면 좀 어떤 내용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세미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앞으로의 그런 유동성이라든가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들 그리고 수요의 그런 상황 판단들을 쉽게 하기에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좀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또 서울 지역 내에서의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 특히나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분석과 부동산의 투자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지역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갖고 계신 자산 중에서 좀 어떻게 내가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좋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마포구 내에서도 한강과 인접한 곳이 바로 성산동인데요.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입지적인 우수성을 갖추고 있고요. 생활 편의성까지 뛰어난 지역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자, 입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이고요. 성산동은 상암 DMC 바로 동편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DMC라는 업무지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아파트 단지들도 있지만 이곳에 IT 기업들과 방송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그런 유치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변의 시세라든가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암동이 실질적으로 이제 마포구 내에서의 그런 입지를 잘 다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의 편리성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강 라인에 인접되어 있기도 한데요. 강변북로라든가 자유로 라인들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편리성들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남권 라인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기존의 성산대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합정 라인들에서의 그런 교통편들만 이용을 했다면 앞으로 월드컵 대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마곡지구를 넘어가기도 좋고요. 영등포라든가 또는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라인들, 경기권을 벗어나서 충청권이라든가 전국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라인들이 바로 마포구 상암 성산동 라인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는 교차되는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공항철도와 경의선 그리고 6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하면 마포구청역이 있는데 6호선 라인입니다. 자, 6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이북 지역을 관통하면서 이제 이태원이라든가 마포 라인에서의 그런 합정을 지나서 용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역에서 실질적인 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중간에 2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5호선까지 모두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교통의 그런 지하철 노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가자역을 이용하시거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이용해서 경의선 라인으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경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런 철도 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 그리고 버스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권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서남권이라든가 영등포까지의 접근성도 다양한 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성산동인데요. 자, 성산동 라인에서는요, 인근 지역에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은 뭐 망원동이라든가 뭐 이런 서교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되는 데의 시간이 아직 극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이긴 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단계가 굉장히 월등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모아타운 2차 사업지로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이번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곳에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 중인 곳이 바로 성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산동에 아파트가 새롭게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되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을 좀 살펴보시면은 뭐 합정동 라인까지의 가격대의 그런 뭐 공덕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가격대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입지적으로 이제 더 도심권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이런 가지얼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뭐 마포의 상암 월드컵파크 라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과 비견을 했었을 때 시세적인 부분으로 84제곱 라인의 기본적인 34평형 아파트의 기본 가격이 16억에서 17억 정도 예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덕이라든가 이런 합정 라인들은 20억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투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조합원 지위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적인 차익만 보더라도 6, 7억 이상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다라고 입지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 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투자 금액 자체도 뭐 10억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2억대, 3억대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망원 한강공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난지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이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화의 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월드컵 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들, 그리고 경의선을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경의선 숲길, 연리단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홍대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공원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성산동의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숲세권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심권에는 대학교들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서대문구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라든가 이화여대, 그리고 홍익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서강대학교까지 서울에 내노라는 많은 유명 대학군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학생들에 대한 수요라든가 또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바로 성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장인들도 굉장히 성산동에서 출퇴근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서남권이라든가 도심권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지하철을 이용해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5개의 대규모 업무타운에 23분 이내에 모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바로 성산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에는 환승하지 않고 6호선 2정거장만 이용을 하면 상암 DMC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단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DMC는 지하철로 3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영등포 라인들은 지금 현재 국제금융중심지구, 그리고 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여의도에 많은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죠. 16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심권의 앞으로의 미래 라고 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는 이 정비창 기지 라인까지는 용산역까지 1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역 CBD 지역이죠. 서울역까지는 10분 거리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성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도심권이라든가 핵심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15분 정도 거리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서남권의 대표적인 업무지구 마곡지구까지도 23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산동에서는 지하철로서도 이렇게 가깝게 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이 아닌 차량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가까운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성산동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지금 현재 모아타운 사업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그 모아타운 2차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단계가 빠르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역별로 A-1, 2, 3, 4구역으로 모아타운으로 나뉘어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관리계획 수립까지 완료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만 남았다는 것인데 다음 단계는 주민동의율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관리처분 단계라든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또는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의 단계까지만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주민동의가 이미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서 주민동의율만 지금 현재 맞추면은 바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방향인 모아타운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2년, 3년 이내에 모두 관리처분 계획 단계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약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입주해서 살기 위해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 매도를 할 때의 그런 타이밍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2,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 3년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나서 1주택자일 경우에는 2년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주민동의율과 사업승인가와 그리고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2, 3년 기간을 보유하고 나서 내가 이때 가서 선택할 수 있겠죠. 자기 분담금이 조금 부담이 된다 또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의 여력이라든가 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할 경우에는 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는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고요. 유주택자, 뭐 1주택, 2주택자는 중과가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2, 3년 정도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단계에서의 그런 매도 타이밍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모아타운 사업지 성산동 같은 경우에 인근 지역에도 뭐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또는 가자역 역세권 재개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들보다도 훨씬 빠른 단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재건축 사업단지로는 성산 시형 아파트가 구역 지정이 되면서 이것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산 시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뭐 2억, 3억 정도 밖에 너무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니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매가가 12억, 13억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가가 조금 올라간다 해도 4억, 5억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거의 7, 8억 이상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자, 다 재개발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3억 정도,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은 5억 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자, 3룸이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 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룸 같은 경우가 약 4억 원 내외. 4억 원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세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가능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2, 3년 정도 보유를 했었을 때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 매도를 하는 타이밍에는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타 다른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에서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프리미엄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대까지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하신다면 세 차익이 굉장히 큰 투자 금액 대비 높은 그런 차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재개발 투자하시고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분양권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시는 것들을 많이 하셔서 부동산 재테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장의 그런 흐름들이라든가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을 잘 분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산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되고 나서는요, 뭐 사업 설명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동의율을 올리기 위한 이런 추진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군 브랜드의 그런 시행사들도 시공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포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그렇게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대단지 대규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완성됐었을 때는 2336세대의 대단지가 구성이 되고요. 모아타운 2차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단지로서의 그 지역 내에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 대규모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대학교까지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을 때 직장인의 그런 수요와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임차 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마포구 내에서의 그런 학군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공원도 조성 잘 되어 있고 홍대 상권 합정 상권으로 넘어가면은 상권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들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하는 데에 그런 니즈가 많이 만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호선, 6호선, 뭐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리고 간선도로, 뭐 내부순환도로라든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모두 이용 가능한 곳이 바로 성산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망도 굉장히 우수하고 공원도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성산동의 입지는 정말 앞으로 아파트만 조성이 된다면 최적의 입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룸 시세가 4억 8천에서 5억 2천만 원, 5억 원 전후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2룸 시세가 약 4억 원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비슷합니다. 지금 3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3억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2룸은 2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예상 실투자 금액 약 2억 원 이내에 1억 8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곳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주택자는 보유만 하더라도 2년만 보유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관리 계획이 수립된 이후의 단계에서 계속 프리미엄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처로서 이제 마포구 성산동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교통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까이에서 이 경의중앙선과 6호선을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은 용산으로 업무지구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또 경의중앙선에서는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상암 DMC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또 차량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가면 공항철도와 2호선이 있는 홍대 입구역까지도 이용해 볼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지적도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의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일부 3번 출구, 4번 가저역 3번 출구, 4번 출구 인근에 이렇게 상업 지역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산동의 최대어인 시형 아파트를 비롯해서 재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호선, 4호선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7제곱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시세는 2억 8,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선입니다.
창동은 도봉구의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더블 역세권이고요. 또 GTX가 개통이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중계동 학원가와도 가깝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동부권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 그리고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봉구 창동 라인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창동역 인근 지역은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업무 시설들이 구성되고 문화시설들이라든가 또는 유통단지,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라인들, 그리고 민간 역사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변화가 예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창동역에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라서 7광역중심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창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곳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성화 지역의 개발 소식들도 있고, GTX C노선이 바로 정차하는 곳이 바로 창동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동역에 GTX가 들어간다. 자, 지금 현재 GTX A 노선이 개통되고 나서 직접적으로 GTX를 탈 수 있는 노선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동역에서의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파트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기타 연식 재건축이 어려운 지금 현재 뭐 15년 차, 20년 차 아파트들도 굉장히 가격대의 상승폭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창동역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GTX C노선뿐만이 아니라 KTX도 이곳에 철도가 신설이 또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청량리역을 이용해서 또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이용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창동역에서 바로 KTX를 탑승이 가능한 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4호선과 1호선 교차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의 진출입도 굉장히 그런 원활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도 호재가 있죠. 지금 현재 유입량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현재 지하화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서울 지역의 동쪽 교통을 담당하는 그런 간선도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동역 인근 지역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모두 이곳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많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뭐 주민 설명회부터 시작을 해서 신속 통합기획이라든가 신통기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좀 준비하고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7개 단지 이상이 지금 현재 소유주들과 함께 더불어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재건축이 가능한 가능성 여부를 따지거나 판단할 때는 용적률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는 200%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 대비 층수가 아파트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더 너무 높은 고밀도의 그런 개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주민들이 더 일반 분양분들이 늘어나는 모습들, 또 공급주택인 그런 측면에서도 주택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정책에서도 재건축은 활발하게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단기간 내에 이곳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공급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의 공급 물량들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가격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창동 지역에 그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결국은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가격의 상승분들을 계속해서 편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서울 2030 플랜 7 광역중심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입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교통의 핵심지로서의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문화기업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기업 시설들, 창업지원센터들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역세권 인근 지역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창동 운동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착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해서 2만여 석 정도를 아레나급 공연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3월에 준공이 되고요. 전 세계에서 한류 관광 특히나 또 이제 K-팝 전문 공연장으로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이곳에서의 수많은 개발들로 인해서 약 연간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중랑천을 지나면요 노원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신경제 중심지의 사업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서울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복합 상업시설들과 컨벤션 시설들로 약 4만여 개 정도 4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만여 개의 일자리의 그 배후 수요지가 바로 창동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GTX C노선이 바로 창동역을 정차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KTX도 창동역을 정차합니다. 그래서 민자 역사 지금 현재 개발을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런 조감도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데 그냥 환승센터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이제 많은 상업시설들이 또 같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이곳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쇼핑몰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이곳에 밀집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들 지금 현재 창동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 영동대로 지하까지 연결이 다이렉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간선도로가 지하로 구성이 되고 지상은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3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화장실 2개 이루어져 있는 방 3개 이루어져 있는 주택지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이고 1, 2인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3룸이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하다.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부분 지금 이미 이것도 17년, 18년 전에 분양되었었던 가격대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청약 같은 경우에도 과거 4년 전, 5년 전 가격이면은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받잖아요. 지금 이것도 일반 시세로는 4억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4억대 중반까지도 같은 평형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세보다 1억 이상 차익을 두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3,500만 원. 실거주를 하신다면 대출을 활용하셔서 거주를 하셔도 한 6, 7천만 원 정도의 내 실입주 금액만 가지고도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창동은 지리적으로 서울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강남 접근성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GTX C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강남까지 2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일자리 창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고요. 또 창동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상권이나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질 곳이니까요.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구로 일대는 서울의 업무지구죠. 여의도와 시청, 강남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동안은 낙후된 이미지가 강해서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골탈태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맞습니다. 이제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이면 업무시설, 주거시설이면 주거시설, 교통이면 교통,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면 인프라, 모두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바뀔 계획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구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로역에서 인근 지역 3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반경 라인으로 해서 재개발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재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모어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 정비사업들 다 가능하나 이제 역세권에서의 혜택을 좀 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급 정책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용적률에서 플러스 300%에서 500%까지 받게 된다면 높은 고층 아파트로 조성, 주상복합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진다, 비례율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고층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라든가 또는 이 지역의 시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들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구로역 인근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백화점, 대형 마트들이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도림역만 이용을 해도 뭐 현대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관이라든가 모든 인프라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로동 인근 지역에는 지금은 아직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가치적인 부분 형성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못해도 신도림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들과 비견해서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GTX B노선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로동, 구로역에서 한 정거장만 이용을 하면은 신도림역에서 GTX B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에는 신안산선이 또 광역 철도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대형 철도 노선의 교통 시설들이 확충된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뭐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 지금 현재 진행이 됐고요. 또 업무 시설로서의 접근성, 뭐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또는 용산이라든가 도심권까지, 그리고 가까이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조성됐었던 G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의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일단 1호선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1호선은 용산을 영등포를 지나서 용산과 서울 도심, 종각, 종로 라인들 모든 핵심 업무 지구들을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1호선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심한 노후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활 가로도 굉장히 좁고 이곳에 개발될 수 있는 필요성들, 안전상의 이유도 되고, 뭐 우천시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에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집안 침하라든가 또는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곳은 재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신축들이 굉장히 많다라면 재개발되는 데의 주민 동의라든가 또는 사업성이 취약해서 개발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곳은 신축의 비중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성을 또 따져봐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성의 취약으로 인해서 이런 그 개별적인 단위로 주택이 신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재개발되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이기 때문에 350m 이내에 들어온다는 점은 이런 공공시설들을 제공하고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곳 구로동 라인들은 지금 재개발 사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투룸 가격이고요. 가격대가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126%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위한 공시지가의 126% 안에 들어오는 전세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도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나중에 감평을 받았었을 때도 높은 가격대의 그런 형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투자 금액은 1억 중반대가 되겠습니다. 네, 1호선 구로역은 물론이고요. GTX 비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2호선 신도림역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도 인접하고 있으니까요.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 시세는 6억 원 선입니다. 자, 마지막은 대흥동인데요. 어떤 곳인지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은 마포구 대흥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대흥동도 역시 재개발이 지금 현재 예정 중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적인 부분은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뭐 홍대라든가 합정, 상권, 신촌 라인들의 대학가와 밀집되어 있는 업무시설들,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라인, 그리고 광화문과 서울시청, 충정로 라인들, 그리고 용산과 삼각지, 남영 지역,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시설 중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대흥동에서 주변에 다양한 대규모의 업무시설들과 상업시설들, 대학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입지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많은 병원들과 뭐 대학병원, 뭐 홍대 거리, 뭐 현대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쇼핑몰, 공원,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곳이 바로 대흥동인데요. 인근에 뭐 염리동이라든가 신수, 상수, 뭐 망원, 그리고 도화, 공덕 라인들의 재개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곳들이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었던 이곳 아현동 라인들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대흥동도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지 등 소유자의 그런 소유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354명 정도로 지금 현재 가구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노후되어 있는 주택 단지, 이곳이 대흥 5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랑자이라든가 이거 프레스티지라든가 이곳 인근 지역에 아이언 뉴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뉴타운과 함께 연계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곳도 아이언 뉴타운이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은 지리적으로 다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간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라든가 또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협소한 생활 가로, 그리고 이곳이 뭐 코너라든가 그런 절벽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대흥 5구역은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약 1000세대 정도로 마포권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동의율과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칫하다가 늦어지면 점점 그런 단계가 진행되면서 프리미엄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마포구 내에서도 투자하기에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곳은 공실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대역 상권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2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 이대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대비 가성비라든가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 걱정이 없는 투자처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미포함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자, 가격은 6억 원이고요. 전세는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9천에서 3억 원 정도의 재개발 투자처. 이것도 단계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3억대의 이 정도의 단계에서의 투자처, 그리고 또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곳 중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흥동 다세대 주택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볼게요.
자, 학령기 자녀 두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흥역 인근에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학사권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또 뭐 인근에 이대나 서강대 등등 명문 학교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